여러분, 좋은 창업가, 이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뭐랄까, 모두가 창업을 꿈꾸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나 창업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비즈니스계의 가장 큰 거짓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새삼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주장을 한 분이 누구냐면요. 무려 40년 동안 여러 회사를 직접 읽어온 김진수 대표입니다. 이분이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 아주 단호해요. 창업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 지금부터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여정과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죠. 아니, 이분 주장에 왜 이렇게 무게가 실리냐면 경험의 스펙트럼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 한국전력에서 시작해서 완전 정반대죠. 변화무쌍한 미국 스타트업도 경험했고요. 거기다 직접 창업한 회사는 500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서 메가까지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14년째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여정 자체가 그분의 결론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직접 본 겁니다. 대학에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부터 저 멀리 선교지에서 자립을 돕겠다고 만든 비즈니스까지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 실패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뚜렷한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이 분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보통 창업 교육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등을 떠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반대가 된 거예요. 창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말리는 것. 그게 오히려 진짜 돕는 길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깨달음으로 얻은 거죠. 왜냐?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 하나요? 자, 그럼 이분의 신념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봐야겠죠? 이 모든 생각의 전환점에는요, 아주 강력한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버스로 꼬박 이틀을 달려야 도착하는 아주 외딴 원주민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그냥 2주짜리 짧은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짧은 여행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겠죠? 그곳에서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닮은 원주민들의 아픔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란다. 바로 이 순간 사업가로서 이루어왔던 모든 성공이 그냥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된 그는요, 그동안의 경험과 관찰들을 딱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이걸 비즈니스 관점으로 딱 바꿔서 보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죠? 받자마자 바로 그걸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두려우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죠. 한쪽은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했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보존하는 걸 택한 거예요. 이 딱 하나의 행동 차이가 모든 결과를 갈라놓은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악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인은 원금 그대로 가져온 종한테 왜 그냥 게으르다고 안 하고 악하다고까지 했을까요?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자가 그 답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죄의 정의가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창조의 낭비. 신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행위.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진짜 실패이고 그 비유에서 말한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잠재력을 썩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 하나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과 가족까지 책임지죠. 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타고난 창업가는 여기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누가 더 낫다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론적인 틀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왜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많은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저자가 보니까 실패하는 창업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잘못된 동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막다른 길에 몰려서 시작한다거나 정부 지원금 같은 눈먼 돈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부자 되겠다는 욕심으로 뛰어드는 경우들. 이런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저자가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첫 회사를 시작했을 때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창업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다 없었어요. 돈이 많았냐? 아니요. 막대한 자본 없었고요. 그럼 똑똑하게 MBA 학위라도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막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있었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심지어 막 빽빽하게 쓴 사업 계획서조차 없었대요. 이 사실이 뭘 말해줄까요? 명확하죠.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조건보다 내면에 있는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그 5달란트를 받은 자의 본성이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창업가로 태어났는가? 매일 퇴근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일이 너무 재밌어서 내일 아침에 오는 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